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독일이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유로 스톡스 50 지수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앞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건지 어떤 분위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신고가를 내는 증시가 드디어 유럽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우려됐었던 그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해소되고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치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전망치도 말씀드리고 다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이 점차 시장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많이 맞으시고 있잖아요, 다들. 그로 인해서 오프라인 경제 회복 기대감이 들면 당연히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의 부담으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연결이 됐었던 것이 이제는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감소되기 때문에 증시가 아예 이제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는 어제 유럽 증시가 열리던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저녁 한 대여섯 시 이때부터 계속 강세를 보였지만 시간의 그 장전 거래가 본장까지 이어지지가 못했습니다. 본장에서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뭐 마이너스권까지도 갔었는 그런 모습인데 저 점을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왜 미국 시장은 따로 이렇게 흐름이 나타났을까? 어제는 5월 국채 발행 일정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채권 발행 일정에 따라서 증시가 좀 약간 흔들릴 수 있다. 이 점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정도면은 상당히 선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 증시처럼 오르진 못했어도 미국 증시가 거의 보합권에 있었다라는 점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600억 달러 국채 발행됐고요. 오늘 밤에 870억 달러, 내일에 620억 달러가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정도가 지나면은 미국 증시도 상당히 강세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위축되는 일정에도 증시가 큰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렴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것이 상방 가능성을 지금 독일 증시나 유럽 증시가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흐름이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이 조금 어제 조정을 받았었던 것은 지금 국채 발행 진행 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도 신고가 진입 가능성이 다시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유럽 증시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근거를 우리가 추정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페드의 예측이 팩트가 되고 있다. 이게 오늘의 주요 주제인데요.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자료를 한 가지 냈는데요. 추정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좀 구해봤습니다. 4월 기준으로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이 까만색 선으로 표시가 된 것이 2.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전망이 되는 그런 경우고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1.5% 이하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그럴 확률 그리고 1.5에서 2.5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진행될 것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선입니다. 지금 갑자기 까만색 선이 3월부터 확 차올라면서 4월달 저 수치가 61%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5에서 2.5 되는 것이 36%로 저 붉은색 선이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4월 기준으로요. 지금 5월입니다. 한 달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2.5%라는 것을 정한 이유는 페드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정했지만 그것이 대강 2%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율 목표로 하는 것을 그대로 거의 FRB의 희망을 그냥 반영하는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고 덧붙여서 이제 저러한 2.5%의 수치를 넘나드는 것이 사회에서 바람직한 결과인지 여부 관점은
이 연구 자료하고 이 수치 결과하고는 별개로 답을 또 구해야 될 사안이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부작용도 있고 그것을 패드도 인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결국 테이퍼링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가 그들의 툴로 산식으로 표로 이렇게 공식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수치의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의심받을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진위 여부는 사후에나 우리가 확인이 되겠죠. 저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현재 시점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패드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전망하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가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저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면은 저 표를 보면서 극단적인 우려감이 4월에 반영이 됐다. 이미 지나갔다. 실제 물가 상승률은 아까 그 표에서 보시면은 2017년 수치보다 많이 낮고 있지만 우려감은 그보다 훨씬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상당히 향후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심리적인 불안감도 그래서 극대화됐었다. 한 달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테이퍼링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자료를 자주 접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패드가 시장하고의 소통을 이런 식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시장에 녹아 들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패드 전망의 근거가 되는 또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PCPI 전망치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대응 전략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PCPI 전망치 표를 보시면은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PC 전망치 보시면은 까만색 선이 실제고 붉은색 선은 전망치인데 지금 전망치 5월 이후의 전망치가 고점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게 원형 톤정형의 패턴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렇게 쭉 형성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도 우리가 쓰이는 그런 툴이죠. 그래서 저러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저것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수준까지 2.5% 수준을 넘나드는 그 수준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3분기, 4분기의 정점을 형성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2%로 수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테이퍼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의 강도가 금리 인상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에 수렴하게 되면 패드는 지켜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테이퍼링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급진적일 이유도 없고 또 금리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2014년 이후에 어떤 식으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진행됐는지 3년 동안에 걸렸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 아까 말씀드렸듯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 녹아들고 있는 과정에 진입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전망할 때는 긍정적으로 시장에 녹아든 재료다 이렇게 보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미 지난달에 최고치를 찍었고 이제 지났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시장의 테이퍼링 우려가 녹아들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한번 좀 신고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디커플링 현상이 좀 이뤄지는 것 아닌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를 전망을 해봐야 우리 증시가 이거 같이 가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같이 가는 모습이 아니고 설사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미국 증시가 또 신고가를 내면서 막 나가면은 우리 증시는 아직도 좀 멀지 않습니까? 신고가를 내려면은 지수상으로 한 60포인트 이상 남은 것 같고요. 근데 나스닥이나 다우 같은 경우는 사실 신고가하고 한 2, 3%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하고 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 증시가 계속 박스권에 있는 동안에 미국 증시는 계속 신고가를 내다가 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근데 향후에는 이게 좀 나아질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좀 더 강하게 있는 것이고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산 시장의 상승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은 해외 증시의 비중을 최소한 지금 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유지해야 되고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디커플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EMBI 스프레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머징 마켓 자산 시장의 선호도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계산법이 있죠. 그것은 이제 미국의 국채하고 이머징 마켓의 국채 가격의 스프레드를 추이를 구해가지고 그것이 스프레드가 줄어드냐 늘어드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EMBI 스프레드 자체는 실시간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국채 가격 두 시장 간의 미국 국채 가격과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하고 그 비교를 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구간 제가 빨갛게 표시를 했었죠. 저 푸른색 미국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이머징 마켓 지수가 급상승을 보이는 그 구간 추세적으로 저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는 구간에서 상당히 매수가 강하게 작년 11월부터 들어왔었죠. 한 4조 원 정도요. 근데 그 이유를 보시면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저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죠. 절대 수치로 보면은 지금이 조금 그때보다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절대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선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저게 늘어날지 줄어들지 불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달러 인덱스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강세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제가 다른 표로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흐름을 좀 이렇게 비교한 건데요. 푸른색 선이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 그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까만 박스권에서는 푸른색 박스권이 떨어지는데 푸른색 선이 떨어지고 있는데 빨간색 선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원화 강세가 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끝에 붉은색 박스권을 보시면 달러는 푸른색 선은 쭉 약세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붉은색 선 보십시오. 좀 올라가고 있어요, 뇌에. 원화가 약세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봐도 작년 11월하고 다르죠.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은 지금 5원 이상 내려가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벌어진 것이 개선이 되려고 한다면 쭉쭉 더 떨어져야죠. 올해 최저치까지 떨어져서 뭐 한 1,080원까지 떨어져야지만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1,100원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1,110원대니까요. 오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살아나고 있음에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우리나라 원화 쪽에도 이런 강세 요인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전망할 수가 없는 것이고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펀더멘탈 쪽에서도 약간 좀 뒤떨어지는 면이 있다라는 점은 이 달러 약세가 유로 강세가 나타나는 그 반대 현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이머징 마켓이나 한국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달러 약세는 유로 강세 때문이다. 나머지 통화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로 강세가 보이고 달러는 약세는 보이지만 이머징 마켓이나 한국 자산 쪽의 메리트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수급적으로 한 가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도를 좀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변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시스 추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작년 후반기부터 나타났었던 선물 저평가 국면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렌지 선으로 표시한 것이 선물 베이시스고 위에 푸른색 선이 이론가입니다. 오렌지 선이 저 이론가를 넘어서야지 강세장으로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뭐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하는 지금 같은 상황 하에서는
이런 선물 쪽에서 시그널을 확실하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누적된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매수 전환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부수적인 효과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이 계속 누적이 될 수 있는지, 될 것인지, 되고 있는지 이걸 계속 좀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디커플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 조만간 모두 다 뭐 신고가 랠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시장 쪽에서는 신고가보다는 그것을 추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도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요. 그래서 해외 자산 투자 비중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좀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이런 디커플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 자산 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투자 비중을 높인 다음에 우리 시장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 요인이 나타났을 때 다시 우리 쪽으로 좀 옮겨오는 그런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도 좀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